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키를 내본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항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환입니다. 안경은요? 안경은 잠깐 두고 왔습니다. 네. 맨날 또 안경 없어지고. 안경은 늘 어딘가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제가 찾으러 가야 될 때도 있고. 술 마셨지? 아니요. 맨날 술 마시고 어디 술뿐만 아니라 음식점에 갈 때도 놓고 오고. 그 술을 안 마셔도 늘 놓고 오는 이런 꾸준함. 전형적인 뭐라 그래요? 전형적인 그 고령화? 전형적인 고령화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소풍 가면은 도시락 가방은 늘 잊어먹어. 네. 도시락 가방을 늘 잊어먹어 항상. 학교 가방은 갖고 왔어요? 학교 가방도 오락실에서 한번 잊어먹은 적이 있어요. 우리 아들놈은 정말 잊어버려 맨날. 네. 네? 그리고 추운데도 그냥 얼얼 오는데 옷은 또 어디다 두고 오고. 그러니까. 학교 가방은 안 갖고 온 게. 학교 가방도 한 번 안 갖고 오락실에서 잊어먹어갖고 엄마한테 혼난 적 있죠. 참. 그건 그렇고요. 시장이 어저께 36일인가요? 37일인가? 하여튼 모처럼 외국인이 좀 샀어요. 하루 쉬었다가 또 팔고 있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급 포함해서 지금 시장 상황 좀 체크해 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은 시장에 대한 흐름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다시 거래소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오전 시장 11시 한까지는 1,000억 원을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790억 정도. 매도 강도는 어쨌든 예전보다는 좀 약해졌다. 물론 오후 장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매도 강도는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 어제 매도였는데 오늘 매수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의 조정에 대한 이유 말이 많습니다만 뭐 FO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FOMC 의사록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일단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실적이 안 좋았다라기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전망에 대한 쪽이 좋지 않다라는 게 그 맞는 얘기일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애플의 실적이 사상 최대가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으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흐름에 대한 그런 이제 불확실성. 그렇죠. 1분기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대한 조정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국내 시장에서만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보잉도 어제 이제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빠졌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보잉도 빠졌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애플도 주가에 대한 쪽이 하락을 하는 6% 이상 빠졌죠. 네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 보잉 차트를 잠깐 한번 볼 텐데요. BA입니다. BA. BA인데 왜 안 나오죠? 자기를 거부하는 거죠. 저를 거부했네요. 지금 AAPL, 애플하고 BA라니까요. 예. BA하고 애플하고 같이 보여주려고 그랬죠. 같이 보여주세요, 그럼.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애플의 주가도 지금 이렇게 같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애플이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보시는 거 애플,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이제 보잉 이런 모습인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먼저 습격을 받았다라면 화웨이의 습격을 지금 보게 되면 애플도 이제는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스마트폰이 더 팔리기보다는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잘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우려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리 유가가 하락한들 미국에 있는 뭐 항공사도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에 대한 쪽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유가가 빠지니까 오히려 더 같이 보잉의 주가도 급락을 하는 형태에 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 우리가 여기서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세 가지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달러 인덱스가 이제 추세대 바닥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이탈이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관건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가 이탈이 된다라면 외국인에 대한 이머징 마켓에 대한 매도는 줄어들 가능성. 왜냐하면 이제 FOMC 회의가 경기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코멘트했다는 것 때문에 어저께 빠진 건데, 경기가 부정적이면 뭐 금리에 대한 인상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다시 한번 내려올 수 있는 환경. 그렇게 되면은 지금 유가가 지금 뭐 공급 감산에 대한 이슈에 대한 때문에 반등은 하고 있으나 어쨌든 유가가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유가만 올라왔으면 뭐 별다른 이슈가 없었을 텐데 그 밑에 지금 보시게 되는 구리 가격이 최근에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구리 가격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 거, 요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금은 여전히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때문에 반등하고 있다. 요 정도에 대한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제가 잠깐 확인해 드리면요. 앞서 외국인이 1,000억을 안 냈는데 아까 700 몇십억이었는데 또 820으로 좀 늘어났어요. 그러면 12시 전까지
그러면 안 되는데 1,000원부터 될 수는 뭐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어때요? 코스닥은 오늘 좀 다시 사자로 바뀌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자로 바뀌었는데 네. 시장에서 여전히 게임주,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게임주가 강세에 대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에서 선별적인 강세. 네. 그다음에 지금 여전히 지금 거래소 시장에 대한 쪽이 낙폭 크게 하락을 하지 않으니까 네. 증권주, 그다음에 조선주, 건설주, 그다음에 철강주에 대한 반등이 네. 조선 철강 지금 보게 되면은 네. 조선 철강 건설. 네. 조건철, 네. 조건철이가 반등을 하는 네. 이런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야? 조건철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조선 건설 철강.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즉흥적으로. 조건철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조건철,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건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이 일단은 우리가 뭐 그 또 혹자의 표현에 의하면 네. 빈집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무 많이 빠져갖고 너무 많이 빠져서 팔 사람도 이제 더 이상 없다. 빈집털이보다는 이제 팔 놈이 누가 있겠니? 네네, 그거죠. 그러니까 빈집털이죠. 그러니까 네. 팔 사람도 없어서 이제 빈집털이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 혹자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이게 있습니다. 보여줬죠? 네. 주가가 10분의 1 토막이 되면 40% 반등은 쉽게 나오더라. 네네. 뭐가 보여줬어? GS건설이 예전에 GS건설이 10분의 1 떨어진다면 네네. 오르니까 40% 올라갔잖아요. 네. 네. 근데 하여튼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뿐인데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은 지금 2016년 지금 1월이잖아요. 1월 8일, 1월 20 며칠이고 이제 네. 다음 달이면 2월이잖아요. 시장은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예? 뭐냐면 하나는 많이 떨어진 것들 있죠. 많이 떨어진 것들. 이게 뭐 아까 얘기 조건철? 네네. 조건철이 많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한 부류가 있고 반등하면 40%도 올랐다는 걸 보여줬어요. 네. 근데 언제 또 앞으로 10배 올라가야지 본전 가잖아요. 역설적으로 보면. 네. 20만 원 사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네. 대주주뿐만 아니라 있을 거란 얘기죠. 네. 웃자고 하는 게 진짜죠. 근데 또 한 부류는 그런 거는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그들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라 그럴 말이 하나도 없어요. 충분히 올라갈 이유도 있고 건덕도 있는데 하나만 안 했으면 좋겠었죠.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개인적인 바람인데 실적이 좋아지고 이게 정말 성장성이 회복된다. 뭐 중국이 좋아진다. 이래서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좀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네, 근데 그러니까. 어저께 GS가 실적이 나왔단 말이죠. 네. 나름 긍정적인 나왔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벌써 또 예리한 증권사 하나가 목표 주가를 또 훅 올렸어. 올려도 한 50% 올려도 10,000원 올린 것밖에 안 돼. 네. 50% 올려도. 네. 근데 그러면서 또 근거로 보면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2016년에 기대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네. 해외 수주 기대감 얘기하는데요. 잠시 후에도 또 이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어찌됐건 최고의 가장 큰 중심이잖아요. 뭐 이란도 이제 드세지고 있지만 그거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그 뭐 아람코인가 어디 그 뭐 있잖아요. 자기네 네. 거기 그러니까 뭔지 이름도 모르겠는데 군영기업인데요. 이번에 지금 올해 그 스펜딩 있죠. 스펜딩 50%까지 주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난리 난 거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 네, 제가 난리 났죠. 예, 아니 세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디테일 있는 남자네. 네네. 디테일 있는 남자네. 네네. 뭐냐면, 이게, 이런 거는 정말 저희 방송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얘기. 예? 건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뭘 또 줄였냐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나라 사람들한테 보조금 이렇게 주는 게 있어요. 자,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기름 쓸 때, 우리가 뭐 기름은 세세하게 돈 받겠니? 쿠폰 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쿠폰 막 줬죠. 막 주는 거야, 너 하라 그랬는데. 공짜잖아요, 공짜. 그거를 깎았거든요. 네. 그걸 깎았어.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 장이 요새 휘발유 얼마나? 휘발유 예전에 이제 주에 7만 원 넣을 걸 6만 원 넣죠. 그러니까 네. 유가로 보면 한 1,800원, 1,900원 하던 게 뭐 1,300원대라며. 그러니까 30% 떨어졌잖아요. 네네. 30% 떨어졌죠. 네. 그걸 떨어진 게 당연하잖아. 근데 네. 우리나라는 휘발유에 세금이 워낙 많으니까 빵이라도 890원이라며. 네, 빵이라도 900원이죠.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잖아. 현실적으로 보면. 그쵸. 사우디아라비아 휘발유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 어떻게 됐습니까? 50%가 올랐어. 50%. 안 믿기지? 아니, 안 믿기지? 50%라고 해봐야 거긴 기저효과잖아요. 중요한 거는 네네. 기저효과가 어떻든 간에 걔네들 입장에서 보면 10불 내던 사람이 15불 내면 마음 아픈 거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면 안 믿잖아요. 벌써 표정이 안 믿어. CNN에서 나온 얘기, CNN 얘기야. CNN 얘기. 예, 저기 보시면
지금 화면에 제가 우리 시청자들 보여드릴 텐데 이거예요. Big money is betting against 사우디아라비아제에서 엄청나게 지금 숏한다는 얘기고요. 이게 페그제를 포기하는 거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페그의 반대말은 뭔지 아세요? 페그제의 반대가 뭡니까? D를 붙이죠. D 페그제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우리 지금 우리 채널 K 스튜디오에 AD님이 새로 오셨거든요. 네. 내가 또 얘기하니까 저 친구 저 양반이 거짓말인 게 아니가 찍 웃고 있어. 디페그가 맞나? 디페그 찾아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쭉 나오는데요. 제일 대 보면 페그가 있고 이제 디페그 한다는 얘기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쭉 보면 50% 올라간 게 나와요. 여기 있죠, 여기. 저는 이런 거 거짓말 절대 안 합니다. 네네. 이거 키워달라고 그러시네. 키우니까 소통하니까. 네. 전 거짓말 안 하는데 저는 여기서 그걸까지 더 배웠으면 좋겠어. 제가 방송 나중에 보면 이성윤 교수님 여기서 색깔을 막 칠하잖아. 네. 난 그걸 못해. 네. 근데 여기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has enforced slash spend 14% improve. 그러니까 그 14% 전체 재정의 세출을 줄여버린 거예요. 14%. 그래갖고 뭐냐면 익스펜 퍼크란 게 이거 저기 하는 주거든 사람들한테 보조금 이런 거 쿠폰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해갖고 그래갖고 가스 프라이스가 50% 올라버렸네. 네. 50% 올라갔어. 그래갖고 소셜 언레스트가 됐다는 거야. 소셜 언레스트가 뭐냐면 중동의 봄 같은 거란 얘기죠. 예전에. 언레스트란 건 사회적 엄청 불안한다는 걸 언레스트라고 그러거든요. 네. 예, 이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 우려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장에서 특징주 좀 한번 잡아보실래? 특징주보다 환율이 좀 올랐어요. 오늘 특이하게 이제 환율이 좀 급등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제 음봉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환율이 이제 이 구간 아직까지도 이 채널 안에 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채널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하려면 요 채널대를 일단 벗어나야 되거든요. 요 채널대를 일단 벗어나서 한 1180원대부터 이제 이탈이 되면 요 구간이 이제 이탈되기 시작하게 되면 외국인은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에 본격적인 동참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중국 시장에 대한 쪽은 일단은 마이너스 장 초반에 한 1.5%까지 빠졌다가 지금 반등하는 모습인데 어제 아랫골이 살짝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거의 보게 되면 이 아랫골이를 나타내주는 변동성 이런 거를 활용해 본다, 감안해 본다라면은 변동성에 대한 쪽이 대부분의 막바지에 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시장에 대한 쪽은 이렇게 종목에 대한 반등, 그러니까 그 낙폭과대주들이 괴리, 1등주와의 수익률 괴리도 격차 맞추기 이런 게 된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의 키포인트를 쥐고 있겠죠.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멈춰야 되는데 이제 이제 유가에서 환율로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사우디가 디페그를 하면 그건 심각하죠. 유가를 갖다가 유가가 더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디페그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그 방어를 이제 안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유출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본 유출에 대한 쪽이 없으니까 왕창 유가 한번 뽑아서 죽어보자 이거거든요. 디페그를 가게 되면 시장은 한 번 정도 더 한번 출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쨌든 사우디 장관은 안 한다고 그랬죠. 사우디는 계속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정책은 한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한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냥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는 거죠. 그 어느 날 밤중에 갑자기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좀 심각하죠. 심각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조건철 얘기한 게 있고요. 반대되는 걸 말하려다가 갑자기 조건철 얘기하고 제가 깜짝해서 못했는데 반대점은 뭐냐면 그런 뉴스나 이런 데서 그냥 많이 떨어져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잘 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잘 가고 있는 것들은 그게 무슨 엔터가 됐건 뭐가 됐건 다 있잖아요. 그거는 단기적인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시각을 보시면 안 되고 큰 어떤 메가 트렌드의 변화 이런 걸 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많이 떨어진 거는 본의 아니게 뭐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오늘 의료 정보 있죠. 대한민국 정부에서 의료법 개정을 강력히 또 의혹했어요. 그래서 19회 기가 안 되면 20기에 이번에 올해 안에 통과시키자는 건데 시범 사업을 결과를 어저께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원격 의료 있죠. 원격 의료. 원격 의료가 이번에 시범 사업을 했더니 87%가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걸 맨날 하는 거가 인성정보잖아요. 인성정보, 비트컴퓨터가 이런 거 그런 거 되잖아요. 그리고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냉정히 보면 우리나라가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오래됐죠. 몇 년? 찍어봐. 재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 박수 쳐드려야 돼. 재작년에. 2016년, 2014년부터 했다 그러잖아요. 박수 쳐드릴게. 역시 이성훈 교수는 모르는 게 없어. 근데 정답은 거리가 너무 멀어. 멀어요?
28년째 하고 있네. 28년. 1988년도부터 우리나라 원기 의료 시범 사업을 했어요. 옛날부터. 원기 의료가. 네. 제 얘기는 거짓말 아니에요.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입에서 한 얘기예요. 또 뭘 또 원격 의료라고 하려고. 무슨 얘기냐면 전화로 상담하는 것도 원격 의료야?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네. 그런 것들은 그냥 뉴스일 뿐이라는 얘기죠. 네네. 반대로요. 네. 저는 이제 뭐 그 주식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그 시청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는데 제가 작년 11월부터 2016년에 메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4가지 정도 큰 트렌드를 얘기했는데 그중에 제가 지정학적 위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물론 네. 뉴스가 오늘 또 하나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분들 있죠? 오늘 한번 구경 한번 가보세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나 부산에 있어 하는 분 한번 1번 한번 쳐보세요. 부산에. 예. 그러면 부산에 백스코 있죠? 백스코. 아시죠? 백스코에서 오늘부터 쇼를 합니다. 2박 3일 동안. 그 주말까지 뭐 하는지 아세요? 2016 드론 킹쇼. 드론킹? 네. 드론킹? 드론은 쇼를 해요. 네네. 그러면서 난데없이 하는 얘기야. 우리나라가 무인 드론기에 3대 강국으로 뻗어나가겠다는 거야. 3대 강국. 뜬금없이. 뜬금없이. 아니,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그런 거는 이제 시절의 트렌드랑 맞춰서 가는 거죠. 네네. 그 퍼스에 오르는 거죠. 네. 엊그저께 제가 해무 얘기했잖아요. 네네. 해무. LIG 넥슨 사상체육관 지금요. 네. 사상체육관 아니야? 이거? 아니, 얼마 안 됐지만 사상체육관거든요. 네. 이런 거는 트렌드라고 좀 보는 거예요. 메가 트렌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시청자분들이 어떤 주식은 어떤 거고, 그거는 시장이랑 맞춰 들어가야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엄청 좋으면, 수급도 좋으면, 예를 들어서 엔터주 하나 내려가면, 엔터주가 무슨 누가 하나 넘어갔다 그러면 미친 듯이 엔터주 막 사는 거죠. 뭐가 예를 들어서 그 레버리지가 뭐 바이오가 됐다면 바이오 수십 개가 같이 가는 건데 지금은 저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트렌드도 살피고 뉴스도 살피면서 어떤 거는 기술적으로 대응할 거, 어떤 거는 예전적인 추세적으로 갈 거, 그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의 나침판 코너입니다. 김성래 증시 나침판. 김성 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뭐 오늘 소개보다는 일단은 김성훈 과장 지금 지금 진중하게 김성훈 과장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성훈 과장님 나오셨어요. 두 분 다 안경을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네. 안경 어제 술 같이 안 먹었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네. 정신없이 뛰어오느라고. 정신없이 뛰었어요. 네. 네. 오늘 아침부터 너무 좀 일이 많네요. 그래요. 네. 시장상이 오늘은 또 시장이 좋지. 미국이랑 좀 따라 놀아. 네. 한마디로 보면 따라 놓고 좀 중심 잡기가 쉽지 않은데요. 코스피랑 코스닥 전체적인 시장 상황 한번 큰 틀에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우리가 가장 크게 걱정했었던 것이 시장, 솔직히 요즘 시장 보시는 투심,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 정말 안 좋거든요. 네. 거의 작년 8월 같은 경우에는요, 좋았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밀렸기 때문에 그때 처음 맞았던 어떤 뭐랄까요? 네. 어떤 조정 구간이어서 네. 처음 맞았을 때는 그나마 좀 잘 버텼어요. 네. 그때도 물론 힘들었지만은 이게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작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네. 그 상황에서 지금 뭐 코스피 지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네. 코스닥 지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만은 코스닥 지수의 일봉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위아래로 그러니까 버텨는 주고 있는데 네. 위아래로 진짜 물방개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떤 그런 것처럼 위아래로 거의 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 지수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방향성을 이제 뭔가 받치기는 하는데 방향성을 네. 잡지 못하기 때문에 네. 작년 8월에 어떤 힘들었던 구간들이 네. 하반기에 어떤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한미약품과 바이오메드 같이 네. 제약바이오를 편입했던 계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계좌들도 지금은 다시 또 힘들어지는 구간에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만나시는 제가 여의도에서 만나는 어떤 운용사 대표님들이나 네. 아니면 펀드 매니저나 네.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자, 아침에 좋았다가 오후에 막 정말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줬다 뺐고 혹은 잘못되면 주지도 않고 그냥 바로 빼버리고 이런 구간이 계속 이어지니까 지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치다 보니까 이게 매크로 이슈들 어떤 뉴스에서 들어오는 것들 뭐 오늘도 막 간밤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고 또 뭐 중국발 위안화 약세에 따른 중국 시장의 급락,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 여기에 뭐 금리 인상 오늘도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기대했던 만큼의 전도표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또 이렇게 막 불안감. 그렇죠. 사방이 안 좋은 뉴스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진 투심 때문에 죽겠는데 뉴스 자체도 그렇게 나오니까 더 심해지는 거죠. 짜증나죠. 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시장 진짜 꺾이냐? 네.
꺾인다라면 지금은 다 팔고서 떠나야죠. 네. 그게 막 다 팔고서 주식 선물해서 매도 쳐서 어떻게 그 포지션 바꿔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건 아니다. 네. 그건 아니고 여전히 그 누차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저점을 잡아 나가는 과정이고 근데 이런 과정이 나오면요 뭐가 나오냐면 주도주가 바뀌게 됩니다. 아니면은 주도주가 새롭게 또 태어나거나 아니면 기존 주도주가 다시 가거나 그런 현상이 나거든요. 그런 힘든 과정을 현재 진행 중이다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힘들다라면은 조금 잠시 떠나 있는 것도 괜찮아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않다라면은 지금 사이 너무 잦은 매매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왜 시장이 꺾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점을 잡아 나갈 가능성이 높냐라는 말씀을 드린다면은 근거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동안 잘 나갔었던 혹은 시장 대비 정말 강했었던 주도 섹터가 뭐가 있습니까? 제약바이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미약품, 바이로메드, 종근당, 셀트리온. 그런데 그들 종목이 지난주부터 한 2주 정도 움직임이 좀 시원찮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는 사이에 최근에 올라왔었던 섹터가 바로 낙폭과대 대형주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시장의 급락, 전체 시장, 코스피 막 1700 가고, 코스닥 뭐 600포인트 가고, 그런 시장이 나오려면요, 강했던 섹터가, 즉, 제약바이오가 주춤하면서 조정이 나온다면은, 안 좋았었던, 정말 안 좋았던 대형주, 낙폭과 대형주는요, 저점 끼고 더 밀고 내려가야 돼요. 근데 주권 처리 이런 것들이 더 내려가야 된다는 그렇죠. 네. 더 내려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저점을 높이면서 오히려 반등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잘 나갔던 섹터와 못 나갔던 섹터에 뭐가 줄어든다? 수익률 갭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네. 즉 시장은 전저점을 깨면서 전체 우리가 두려워하는 추세 하락, 전체적인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야 미국도 급락했어. 또 죽겠네. 오늘 어떻게 하지?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요 중국 급락이 나왔음에도 코스피 1.4% 올라갔잖아요. 낙폭과 대형주 올라가면서.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 어때요? 오늘 또 오히려 코스닥이 좀 더 세요. 또 코스닥이 오히려 또 제약바이오가 다시 좀 살아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코스닥 쪽으로 좀 매기하시는 돌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코스닥 사고 있고요. 네네. 결국 시장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만큼 뭐 추세적인 급락, 추세적인 하락, 대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의 변동성 구간이 힘든 거는 인정을 하고 차라리 시장을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조만간 저점을 잡아서 위로 추세적인 방향을 보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저희 전체적인 시장 갖다가 잡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과 종목은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건 2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은? 어떤 게임? 흥정스타워즈 게임? 2월 4일부터요. 아 설날 전부터? 설날 지난 직전부터? 설이 언제죠? 그 다음 주 같아요. 다음 주. 그 2월 4일부터 대회 홈페이지가 오픈을 하고요. 그때부터 이제 5천만 원 실계자로 가서 16명이 진행을 합니다. 박티기에 싸는 거예요? 16명이 해서 뭐 한 달 있다가 3개월. 3개월? 3개월 있다가 8명 잘라내고 3개월 있다가 또 4명 잘라내고 본선 4명이서 아마 그때 2억인가? 오! 2억인가 1억인가 그 근데 실계자 돈을 안 줘? 안 주죠. 왜냐면 대신 손실이라도 내가 안 뱉어내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금이라도 주냐 이거죠? 상금은 있어요. 1등 1,000만 원, 2등 500만 원, 3등 300만 원. 그래? 1,000만 원 받아서 파티하는 걸로. 여유만만 아직 돈이 안 들어오네. 여유만만. 네, 거기 지난번에 PD한테 전화 왔고 문자 내가 보내줬거든. 네. 오늘 조심스럽게 은행 가서 ATM을 받는데 안 들어왔더라 아직. 조심스럽게 받는데. 돈 좀 보내주세요. 약간 긴장하면서. 입금 좀 해주세요. 충성 다 바치겠습니다 우리.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 근데 뭐 KBS니까 믿어야죠. 네. 그건 그렇고요. 앞서 이제 전체적인 시황관 얘기했는데요. 전체적인 어떤 섹터별 그래도 좀 관심 가질만 섹터 뭐 대충 눈치를 못한 채소 숟가락이 있네요. 하나하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약바이오를 보는 시선이 어저께 다른 방송을 봤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약바이오는 좀 이제 주춤할 가능성이 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낙폭과대 대형주가 메리트가 있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 시장이 방향성을 잡고서 올라간다라면 지금 코스닥 지수의 주봉을 보시면 지수를 보시면 670을 잘 견뎌내고 있어요. 670을 견뎌냈었던 그 중심에는요 셀트리온과 한미아품과 바이로메드와 이런 종목들이 있었어요.
뭐 바닥은 레고캠 바이오 올라오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잘 버텨줬던 제약바이오가 시장이 돌아서서 위로 치고 올라갔을 때는 걔네들이 떨어진다? 네. 오히려 낙후가 종목도 올라간다? 네. 그 논리는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뭡니까? 시장 떨어질 때 잘 버텼었던 섹터 종목들이 시장 살아나면 어떻게 되죠? 네. 더 가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여전히 뭐 자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의 제약바이오는 일단은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네. 한두 종목은 적어도 20에서 네. 30% 정도는 편입을 하시고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종목들이 보이지 않는다 네. 한다라면 간단합니다. 그냥 가장 센 놈, 네. 시총이 가장 크고 네. 한미약품, 네. 바이로메드, 네. 뭐 인트론 바이오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인트론 바이오 네. 이런 것들 딱 한 종목씩 편입을 해놓고서 보시는 게 맞아요. 하여튼 큰 주식 위주로. 네. 살아있고 이런 거. 안 보일 때는 1등주예요. 안 보일 때 1등주. 안 보일 때는 1등주고요. 그 1등주가 치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때 여러분들이 하실 작업은요. 1등주를 매도하고서요. 뭐 한다? 2등, 3등주를 하는 거예요. 왜냐? 수익률 차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안 보이면, 안 보일 때 1등주란 말이 맞긴 맞죠. 예. 왜냐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요즘 제가 학교 한다 해서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보면,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정말 수제 같은 애들 있죠? 네. 평생 1등 하는 애야. 네. 예? 그런 애들 법대도 가고 다 가는 거야. 서울 네. 법대도 가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는, 예? 문과가 70명씩 한 300명 있었거든, 문과만. 네. 근데 2명이 딱 봐도 우리가 얘기해보면 알잖아, 수준을. 예? 딱 2명이 1등 하는 거야, 번갈아가면서. 그렇죠. 근데 애들이 다 성격도 좋아. 진짜 좋아.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아주 유명해졌어, 지금. 둘 다 서울법대 갔죠. 둘 다 그 대학교 4학년 때인가 3학년 때 둘 다 패스를 했거든요. 네. 했는데, 정말, 한 명은 정말 유명해지네. 한 명은 이제 돈 벌고 있는 애인데. 그런 그래서 엔터주. 네, 안 보일 때는 주도주라잖아요. 네, 1등주. 컨텐츠의 1등주는 뭐죠? CJ CGV.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CJ CGV, CJ ENM. 네. 이 형님격, 네. 맏형이고요. 네. 그 중간이 바로 시총이 J 콘텐츠가 네. 있고요. 네. 이들 이미 CJ CGV가 이번에 시장이 안 좋을 때 치고 올라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주도주가 될 것 같다. 주도 섹터 컨텐츠 쪽으로 한번 돌 것 같다라는 판단이 확실히 들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1등주를 버리고 나와서 네. 밑에서 수익률 게임 하셔야 됩니다. 네. 즉 다시 말해서 아모레퍼시픽이 4배 갈 때 삼성에서 40배 갔어요. 네.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안 보일 때 1등주가 맞는데 만약에 네. 그 섹터 간다라고 네. 한다라면은 하이스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OLED 같은 경우도 최근에 치고 올라왔을 때 네. 뭐 AP 시스템 있겠지만은 수익률적으로서는 그 아래단 시총 좀 작은 종목들이 더 크게 올랐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컨텐츠 쪽에서는 작은 섹터 많잖아요. 뭐 펜엔터 같은 것도 시장에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같이 놓고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전체 섹터가 올라간다 싶으면은 여러분들은 큰 종목도 들어가는 건 좋겠지만은 이거는 전체 섹터가 갈 때는요 오히려 작은 종목들이 더 많이 가거든요.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개인적으로 주고 최근에 좀 바닥권에서 충분히 조정을 받고서 올라오고 있는 섹터가 있는데 바로 건설 관련주들이에요. 건설? 건설. 건설? 예. 조건철의 건설? 건설. 건설주야? 건설 관련주야? 건설주는 아니 건설 관련주죠. 뭐 혹시 내 거 아니야? 그 데코레이션하고 그 인테리어 관련주들이죠. 뭐 내 건 아니네. 예. 내가 얘기한 거는 오늘 2% 떨어져서 걔 욕먹게 생겼네. 네. 왜냐면은 네. 이제는 그 먹방이 지겹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먹방은 금지한다고 나서 이경규 몇 방 들어간 거 알아? 그런 거죠. 제 신뢰검이었어 사람들이. 네. 네. 그러니까 먹방을 좀 많이 해먹었어요. 네. 그리고 애들 관련 뭐죠? 그 슈퍼맨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프로그램이잖아 그런 것들. 애들 데려가는 거. 저는 애가 없어서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미국이면 불법이죠. 아 그런가요? 애들 그렇게 그 방송 못 출연 못 시키죠. 그거 학대 아니겠죠 애들? 학대지 학대. 네. 네.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일단 뭐 저는 애가 없어서 별로 공감을 못해서 안 보거든요. 저는. 결혼이나 하세요. 애는 얘기하지 네. 말고. 네.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뭐 유아 관련 프로그램도 이제는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 네. 먹방도 그렇고 이제는 그 뭐 내 빵의 품격, 헌집 줄게 새집다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관련주를 찾기가 쉬워요. 네. 그리고 이제 글쎄 이건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파트 전셋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지금 신혼부부 들어갈 때.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신혼부부들이 그래도 오빠 그래도 아파트 살아야지라고 옛날에 했다라면 지금은 안 되잖아 지금 전셋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빌라 쪽 있잖아요.
빌라를 갖다가 좀 더 인테리어에다 집중을 해가지고서 인식을 조금씩 바꿔나가는 어떤 스마트폰 기기 좀 막 깔아주고 예, 그런 게 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컨트롤도 얘기했더니 오늘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인테리어 정말 시공을 잘했다 그 프로그램 보면은 밖에서 볼 때 막 허름한 빌라야. 그걸 싹 바꿔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방사, 수방사, 수컷의 방사서 네. 집안에다가 낚시 할게 만들었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현실을 이제 모두가 직시를 한다면은 너무 비싼 아파트를 이제 들어갈 수 없는 신혼부부들이 빌라를 갖다 차라리 아파트 어떤 들어갈 돈 가지고 빌라를 약간 좀 고쳐가지고 한다던가 아니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이 어차피 이제는 반전세가 이제 대세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집주인의 어떤 관심이 돌아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또 그것도 있고 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많이 내려왔어요. 고점 대비 반에 반토막 난 것도 있어요. 한샘 그런 거야? 한샘도 이미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뭐 대림비에는 코드도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주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이 지금 최근에 비대 임대해갖고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비대 렌트해갖고 대림비행 거 아니야? 비대 렌탈? 비대는 중국 애들이 많이 사가니까. 일본에서 사가지 우리나라에서 안 사가고. 우리나라에서도 사가요. 두 개. 많이 팔렸어요, 진짜로. 팔리라 그래. 네. 그래서 이건 낙폭과대 때문에 제가 이거를 주목을 했다가 바닥권 최근에 얘들이 1, 2주 동안 올라오더라고요. 왜 아마 올라올까 또 하다가 내일 아이 컨트롤에서 올라갈 때 됐네 진짜. 내일 돌아다니시다가 진짜 비대 사가네 하고 나한테 사진 보낼걸. 내가 지금 보내줬죠. 어저께인가 그렇게 사진 찍어 보내줬죠. 중국 사람들이 사업 면세점에서 쿠첸 사는 거 보여줬죠. 근데 아까 말 들어온 거 중에 저도 하나 끼겨들면 그 세계 최고의 음향 쪽의 회사는 돌비 아니야 돌비. 돌비죠 돌비. 돌비가 웬만한 데 은행이래. 극장에 날이 깔려있죠. CJ 계열이나 롯데 메가박스 롯데인가? 롯데 뭐였죠? 롯데 극장 있잖아요. 롯데 시네마에 막 깔려 있어요. 근데 보면 돌비가 인정한 건가 뭐 애트모스인가 뭐 그런 게 라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슈퍼 라인들이 있어요. 근데 슈퍼 라인을 보면 요즘 극장도 비싸요. 딴 거가 9,000원이면 그거 보려 그러면 순전 음악 때문에도 소리 때문에 12,000원 받고 그럴 거예요. 비싼 게 있어요. 그거를 하이엔드 돌비 시어터라 그래요. 하이엔드 돌비 시어터. 네, 진짜로요. 제가 이런 건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 돌비 코리아에 있는 한국 사장이 제 친구잖아요. 친구죠. 진짜 친구잖아요. 근데 제가 저 CJ CGV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요. 저 CJ CGV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거 인정하잖아. 네네. 근데 전 CJ CGV가 좀 비싸 보여. 아니 딴 게 아니라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완다 시네마를 사야 되는데 완다 시네마 못 사니까 CJ CGV를 산다고 보고 있거든요. 완다 시네마의 저 위력을 한번 보여줄까요? 완다? 진짜 완다 시네마가 이것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저는 이런 것도 소스를 확실하게 밝히잖아요. 네? 오늘 뉴스예요 오늘 뉴스. 네. 제가 이런 것도 찾아보는 남자예요. 이거 우리나라 방송이나 뉴스 하나도 안 났다? 완다 시네마가 오픈을 100개 하이엔드 돌비 시아트 한 번 한다고 계약을 해줬어요. 그게 완다입니다. 그게 완다. 그리고 완다가 작년에 백화점을 줄였어요. 네. 희한하게 백화점을 줄였어요. 네. 그것도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백화점을 줄이고 그 자리에다가 극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극장을 만드는 게 백화점 이제는 우리나라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극장하고 뭐가 같이 붙어 있죠? 백화점은 같이 붙어 있나요? 몰이죠. 몰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어차피 영화 시간 누가 딱 맞춥니까? 미리 가가지고서 쇼핑하다가 커피도 먹고 피자도 먹고 그리고 사람들을 얼마나 거기에 머물게 만드는 게 플랫폼의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완다 시네마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CJ 타이밍도 맞아요. 맞기는. 왜냐면 작년에도 중국에서 극장 얘기 많이 나왔을 때가 딱 구정 전후거든요. 설날 전후거든요. 엊그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엄청나게 또 영업으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시청자들 그런 거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놀직구인데요. 여기서 어떤 이슈 한번 따져볼까요? 대만이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대만이 방문객을 3분의 1, 2분의 1로 줄여버리겠다. 근데 그것도 아주 간단하죠. 그 중국에서 자유여행하는 도시가 42개인데 그 중에 대만 많이 가는 도시의 자유여행권을 뺏어버리겠다. 네네. 라는 얘기를 했죠. 사드를 배치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보면 중국에서 지금 중국이 지금 대북 제재안 했고 이제 한국에서 5자 회담을 제안했더니 꺼져 해갖고 이제 6자 회담으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대북 제재에 반대하면서 한국의 제멋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제재는 단호해야 하지만 북한의 민생 타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이 제멋대로다.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한국이 사드를 막말하는 중놈들이네 그? 도입하면 이로 인한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얘기야? 이게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 중앙일보에서 나온 건데 지금 중앙당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 환구시보. 환구시보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환구시보가 기관지예요. 기관지잖아요. 이 기관지에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사드를 도입을 하게 되는데 어저께 JTBC 탑뉴스잖아요, 이게. 네. 이거는 좀 만약에 이제 진짜로 사드가 배치되게 되면 중국에서 그러니까 대놓고 하지는 않겠죠. 근데 슬쩍 여행객 좀 줄여야 되지 않겠니? 뭐 만약 이런다거나 아니면 이제 교역량 좀 줄여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면은 머리 아프다는 얘기죠. 한국 기업들 거기 진출해 있는 기업들 만약에 이제 물건에 대해서 뭐 이렇게 판매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좀 골치 아플 수 있다. 이런 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더 크게 우리한테 올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야 지금? 사드가 배치되면 사람은 겁을 줘? 사드 배치가 결정이 되면 한국 주식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건 뭐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까 그 JTBC의 어저께 탑뉴스 보시면 계실 텐데요. 혹시 중앙일보 보셨어요? 오늘 중앙일보? 중앙일보 보신 분 없어요? 요즘은 다들 신문을 잘 안 보시잖아요. 전 신문 하루에 한 10개 이상 보니까요. 오늘 중앙일보 경제라고 하는데 1면이요. 신문에 있죠. 신문에서 1면의 탑이 이겁니다. 단독. 이란이 한국에서 돈을 빼겠다네요. 이거 나쁜 놈들이죠. 네. 이란이 3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금융 계좌를 동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화 계좌로 3조 원인가 4조 원이 이미 묶여 있었어요. 묶여 있었어. 근데 이제 계좌가 경제 제재가 풀리니까 내 돈 찾아갈래 이런 거야. 남들은 계약해갖고 수주해 주는데 우리는 찾아가? 아니, 이란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내 돈은 어디 묶여놨는데, 딴 나라에서. 내 돈이야, 내 돈. 그것도 자기네가 수출해서 받을 돈이야. 처음에 수출해서 받을 돈을 못 받는 걸 짜증나잖아요. 그동안에 이자도 줬을 거 아니에요. 이자는 줬는지 내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못 받게 돼 있었는데, 이제 풀려서 갖고 간다니까, 여기 신문 보시면 나옵니다. 이거 찾아보시면 나와요. 탑뉴스입니다. 하여튼, 일면 단독인데요. 여기 보시면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제 하려니까 정부에서, 무슨 소리냐. 이걸 갖고 유로 계좌로 바꿔갖고 이제 쓰시라 뭐 이런 얘기 했나 봐요. 여기 단독으로 나왔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안 되겠다 뭐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 급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하여튼 어찌되었건 잘해보자는 거니까요. 잘해보자니까 뭐 잘 되겠죠.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이 4월달, 5월달 이쪽이기 때문에 좀 어쨌든 간에 이란 모멘텀으로 지금 미리 움직이기에는 조금은 좀 그런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들이 올라가는 거에서 반대는 없어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지금부터도 또 날 수 있다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솔직해지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다들 우리 시청자분 잘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대응하시면서 차트에 보고 뭐 이격도 따지면 잘 하시면 되겠다. 다만 거기서 증권사 직원 애널리스트 하는 사람이 뭐 이게 정말 실적이 좋아져 갖고요. 무신장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 올라 그런 건 아니다.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알아보시면 되겠다. 진짜로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차이나 한파주의보.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제조업이 중국에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제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2016년 산업기상도를 보게 되면 건설은 빨간색이에요. 건설도 이제 맑았다가 이제 약간 흐려지는 모습이고 정유 유화도 흐려지고 전체적으로 다 구름. 중국 때문에 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조선은 계속해서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건설업종 작년에 그 상반기 작년 흐름을 이어갈 거다라는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건설업종은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호조가 유지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근거인지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주택 심리 지수 보여드렸잖아요. 부동산 호조세가 주택 경기를 중심으로 상반기까지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이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죠. 제가 엊그저께 보여드린 그 차트 있죠? 네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국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짜증나. 예.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저기 그 지하철이나 타거나 그러면도 지하철에더라도 그리고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 이런 거 가더라도 뒤에 엘리베이터만 타도 중문 엄청 나오죠? 네. 엄청 나오죠? 네. 그래서 중국 쓰고 안내하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 백화점에 가면 알리페이 하면 5% 추가 할인 이런 게 백화점에 많이 써 있어요. 그 정도로 중국에 대해서 잘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거 한 번에 훅 가는 거예요. 이런 거 한 번에 훅 가는 거죠. 이거 좀 너무했어. 공항공사에서 돈 누가 낼 거냐 그러고. 이거 저 이번에 제주도 난리 났잖아요. 네. 공항에서 지금 3박 4일 해도 못 나오시는 분 많잖아요. 네. 제목이 한국경제기자예요. 제 얘기도 아니에요. 네. 관내 무대책, 유호커들 사흘간 중국어 안내방송 한 번 못 들어. 이런 거가 중국에 막 나오는 거야, 막. 그 여태까지 이 사람들이 녹음한 건 잘 나왔죠. 근데 중국어 말하는 사람은 재미도 없던 거지. 아니면은 이게 왜 중국어 하는데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야, 거기요.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때는 방송 안 한 거지, 그것들. 그 시스템이 많이 망가져 있다. 네. 네, 시스템이 많이 망가져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물론 이제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네. 뭐 일회성 그런 뭐 사건이었다고 치면 지금 보게 되면은 자동차, IT 모두 다 이제 가장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폰 시장 성장률이 5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릿수 성장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뭐 중국의 공격적인 생산이죠. 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 평균 가격, 그러니까 패널 평균 가격이 30%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LED 디스플레이가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10분의 1 토막 나는 이제 이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거든요. 오늘도 LED 디스플레이 보고서 나왔죠. 올해는 아마 적자 전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TV 가격 역시 평균 40% 낮은 가격에 팔리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제 보게 되면 올림픽 특수 대형 TV 이런 프리미엄 가전 시장의 확대를 기대를 걸고 있지만 뭐 글로벌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이게 잘 되기가 좀 쉽지 않은. 자기 집에 텔레비 얼마 됐어? 몇 년 됐어? 결혼할 때 그건 또 한 대, 다시 샀구나. 얘가 때려 부셔서. 몇 년 됐어요? 5년 됐죠. 바꿀 때 됐네? 5년 만에 바꾸네. 보통 10년 넘어야 바꿀까 말까. 고급 대형 TV를 안 바꿔? 안 바꾸죠. 이 신문 기자 거짓말이네. 그냥 보는 거지. 거짓말이네, 지금 이거. 네. 거짓말 아니고 기대를 걸고 있다. 기대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산 점유율이 이미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 쪽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 철강도 흐름이 계속되는데 이미 중국산 점유율이 40%. 이미요? 이미 40%. 그다음에 이제 개별 소비세 이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내수 판매가 감소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신흥국 자동차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작년에 러시아에서 64% 감소, 브라질 56% 감소, 중국 47%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전히 이런 흐름이 계속 요 정도 수준이 계속 유지될 거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런 쪽을 좀 보고 있고요. 기계 쪽은 뭐 지금 엔화가 만약에 약세로 간다라면 가격 경쟁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중국 굴착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50% 점유율이었는데 엔저 때문에 30%밖에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대부분 업종에서 제조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 좋지 않고 최근에 나온 보고서가 그거였죠.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넘버원이 아니다. 올리원이 돼야지만 살아남는다. 여기는 지금 서바이벌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조선업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 대한상의에서 발표된 산업 기상도를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중국 제조업, 차이나 인사이드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대부분 업종에서 받아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 살아남는 거는 중국한테 뭘 팔 거냐. 근데 난방 안 키우고 방송 안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와서 가뜩이나 한국 방문회 했는데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뭐 어쨌든 정치권에서 잘 현명하게 높은 드신 어르신들께서 잘 판단하셔갖고 중국과 미국 사이 잘 이렇게 해서 잘 버무려서 다음번에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 썰전 2부터 가갖고 썰전에 맨으로 언젠가 가갖고 어떻게 돼갖고 그 다음 21기 국회에 될 거니까. 왜냐면 지금 21기에 들어갈 거야 내가. 우리가 팔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얘기를 들어버리게 되면. 결국엔 중국이 사후면세점하면서 일본이 사후면세점하면서 잘 나갔던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다가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환경도 좋아요. 왜 환경이 좋냐면 면세점, 백화점 가격이 고작 2만 원밖에 안 난대 이제 공지값도. 얘기는 뭐냐 환율 효과 때문에 면세점 효과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면세점 매출이 많이 안 느는 상황에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거는 사후 면세점 늘려갖고 백화점 쪽에 와서도 그냥 살 수 있게끔 더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후 면세점에 대한 선택은 어쨌든 정부에서 잘한 것 같다. 확대는. 그래서 이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백화점에 대한 매출이 늘 수 있는 구조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백화점하고 면세점하고 차이가 안 나면 굳이 버스 타고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렌탈 해갖고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는 거죠. 렌탈보다는 이제 네. 그 신라 면세점 가면 네. 차 없는 사람은 거기서 내려갖고 셔틀버스 타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귀찮잖아. 귀찮죠. 그냥 백화점 시내 백화점에서 돌아다니면서 네. 할 수 있다. 그래서 사후 면세점에 대한 쪽이 네.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네.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활성화만 시키면 뭐하나? 네. 와서 사줘야지.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좀 현명한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네. 시간 없는데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포트에 흥미로운 제목이 있어요. 네. 월세 시대에서 찾는 아이디어 있는데요. 이것도 어느 증권사 거예요?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는 지금 신한투자증권인데요. 신한. 신한증권인데 아까 이제 김성훈 과장이 오빠 전세가 너무 힘들어.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야 지금요? 네. 그래서 월세 시대에서 찾는 투자 아이디어. 네. 재밌네 이거요. 했는데 이제 임대차 거래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 그죠, 얘기하고 비싸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임대주택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최소한 반전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보게 되면은 전체 임대차 시장에서 거래량에 대한 쪽이 147만 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4.2%, 사상 최고치를 레포트 좀 확인해 주세요.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그림에서 이제 월세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형태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임대차 시장 내에서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전세가 아파트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 비율에 대한 쪽이 극단적으로 지금 좁혀지는 이제 이런 흐름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에는 그 아파트 매매가가 올라가건 아니면 결국엔 이게 꺾이건 둘 중에 이제 방향이 수렴이 됐기 때문에 방향이 이제 정해지는 이제 그런 그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일본이 그럼 과거에 어떻게 됐느냐? 일본이 1인 가구 수요 증가 때문에 임대주택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었다. 그렇죠. 그래서 기업형 임대관리 사업자, 그렇죠. 산업에 대한 쪽 우리가 얘기했던 뉴스테이. 그렇죠. 그죠? 이 산업에 대한 쪽이 발전을 했다. 종합부동산업체의 성장이 그때 당시에 잃어버린 10년, 20년 구간에서도 성장이 두드러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종합부동산 회사가 이제 미쓰이 부동산인데요. 일본에. 미쓰이 부동산이 시공 분양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탈피해서 주택 임대 관리 사업 이쪽으로 이제 매출 다변화에 대한 쪽을 하면서 성장에 대한 쪽이 했고 임대 자산 관리 부분에 대한 매출이 50%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 분양 관련 매출은 27%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쓰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변화에 발빠르게 맞춰서 회사에 대한 흐름을 변화시켰다는 거겠고요. 그랬지 못했던 기업과 미쓰이 부동산에 대한 미쓰이 부동산에 대한 주가 그리고 그러지 못한 기업에 대한 주가가 이런 차이에 대한 쪽을 만들었다라고 좀 보여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회사 뭐 있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관련된 회사에 대한 쪽을 쭉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 뉴스테이 어제도 이제 뉴스테이를 말씀을 드렸죠. 이 뉴스테이 사업자 지원액에 대한 쪽이 늘린다. 이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법 이쪽에 대한 쪽을 갖다가 이제 활성화시키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어느 회사가 거기에 적극적이냐. 지금 보게 되면은 대림산업 오늘 이제 오르는 기업들이죠. 대림산업, GS건설. 대림산업 같은 경우 위례, 인천, 도하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관리회사 대림 코퍼레이션으로 임대 관리업을 진출을 했습니다. GS건설 같은 경우는 동탄 이 신도시의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했고 대우건설도 같이 참여했고 그다음에 서희건설이 대구 금호지구의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들어보네. 그러니까 임대 관리업 하게 되면은 당연히 S1 그리고 또 현대산업 플러스 아이컨트롤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컨트롤스. 자회사 아이서비스. 그 뭐니? 그래서 이제 CNS 자산관리, 뭐 시설관리 용역 전문 업체니까 이런 쪽이겠고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임대 시장이다 보니까 붙박이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 업체들 한생, KCC, LG, 하우시스 이런 쪽까지도 관련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다 어저께 해서 플러스 한국토지신탁. 자료는 그 신한금융 거니까요. 신한금융. 그런 것들 확인해 보실 분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자료네요. 저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는 2부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11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에 우리 스타겐 토크 우리 또 이 코너 주인공 누구예요? 기대가 되죠. 어제 열린 사이버대 초청 초빙 강사, 초빙 교수님으로 이 부장님께서 오셔갖고 그러면 강의를 해주셨는데 완전 좋았죠. 완전 좋았죠. 너무 좋았어. 우리 은현이 형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결국에는 모든 그 자본시장의 핵심의 원료는 미국 아니겠습니까? 난 미국도 미국이고 뭐 미국, 중국 이런 거 다 아우르는 거죠. 아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해서 가장 잘하시는 미달 장우석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고생하셨어요, 저희 때문에. 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우리가 정식으로 여기도 부장님한테 다 얘기하고 한 거니까 전혀요. 하여튼 우리가 특별 초빙 강사 모셔갖고 했는데요. 미국도 미국, 뉴욕 다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좀 과거로 좀 돌아가서요. 제가 이제 글쎄 업력이 한 12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거 전문가 빼고요. 네. 전문가 빼고 이제 증권사에서 해외 쪽을 담당한 지가 한 12년 정도 근무하고 일단은 이제 회사를 퇴사해서 이제 전문가 길을 걷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이제 미국 주식이 조금 생소했던 시절, 한 2009년도로 과거로 올라가게 되면, 과연 어떻게 해서 해외 주식을 투자하게끔 되는지, 제가 이제 굳이 이거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꼭 미국이다, 한국이다 구분을 둘 필요가 없고요. 가장 좋은 기업이 있다 그러면 그걸 투자해야 되는데 한 가지 좋은 사례가 있어갖고 설명을 드리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먼저 그림을 좀 보실 건데요.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는데요. A라는 종목과 B라는 종목이 있는데 원래는 이제 B라는 종목을 매수하시고자 해서 오신 분이었는데 B를 사겠다고. 다시 돌아가면 이건 2009년도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얘기가 아니고 2009년도 지금부터 한 7년 정도를 뒤로 물러나야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B라는 주식을 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시장 점유율이 큰 A라는 종목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B라는 종목의 시장 점유율은 5%가 채 안 되는 시기였고요. 여기 박스 친 부분이 그때 당시 2009년도 당시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A라는 종목은 반대로 시장 점유율이 한 15% 정도 보이는 어떤 그런 시절이었고요. 자, 또 네프로핏 마진이라고 해서 순이익 마진율, 순이익률이 지금 보시는 거죠. 순이익률이 A라는 종목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뭐 막대 그래프가 까만색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20% 이상, 뭐 한때는 2012년도 가게 되면 30%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 과거 얘기 때문에 최근 건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09년도에 시장을 돌았다니까. 2009년도입니다. 그래서 B라는 종목의 시장 마진율은요. 보시게 되면 5%가 채 안 되고 잘 나가봐야 한 10% 정도. 근데 어쨌거나 이 검은 A라는 종목에 비하면 상당히 좀 저조한 그런 부분을 보였죠. 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선택하신다 그러면 동일한 업종의 종목이라 하면 A라는 종목을 선택하시겠습니까? B라는 종목을 사시겠습니까? 물어보시면 대부분 분들이 이제 당연히 A겠죠. 그렇죠. 예, 시장 점유율이 높고 또 이익도 좋은데 당연히 A라는 종목 아니냐.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A라는 종목은 여러분이 선택하신 A라는 종목은요. 921%라는 수익률을 보였고요. 2009년에 샀으면? 예, 그렇죠. 그리고 B라는 종목은 86% 정도. 86%도 올랐으니 다행이네. 예, 올랐죠. 그래서 올랐는데 뭐 거의 한 10배 정도 더 많이 오른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여러분이 선택하신 A 종목은 잘 선택하신 거고요.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죠. 그럼 다시 앞 화면으로 돌아가서 과연 그때 당시 A라는 종목과 B라는 종목이 뭐였냐? 자,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점유율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위에 있는 파란색 선은요, 애플입니다. 애플이고요. 뭘 누르셨더니 애플 숫자 훅 써지네? 그 빨간색에 있는 이 종목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이게 이런 거 다 이펙트 주신 거예요, 지금? 제가 한 거죠. 멋있어. 박수 한번 쳤어. 대박이다. 어제 강의하고 나서 느낀 바가 좀 있었습니다. 뭔가 좀 시각적 효과를 줘야겠구나. 우리 이승 교수가 잘 만들죠, 그런 거. 그래서 일단 A라는 종목을 잘 선택하셨는데 다만 무슨 얘기냐? 애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미국 기업이지 않습니까? 내가 잘 모르는데 라고 하지만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이익률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앞서갔기 때문에 A라는 종목 선택하셨고요, 이분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이제 종목을 알려드리는 거죠. 애플이 현재 마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부분, 삼성전자에 비해 상당히 높았죠.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당연히 애플을 살 수밖에 없는데 결론적으로 애플은 921%의 수익률을 보였고요. 삼성전자는 86%의 수익률을 보였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굳이
한국, 미국 따질 거 없이 네. 전부 다 포트폴리오를 놓고 네. 거기서 훨씬 더 잘 나가는 기업이 있으면 네. 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 이게 이제 억지로 만든 얘기가 아니고 2009년도에 어제는 뭐 그 대학 그거 때문에 잘 안 했습니다만 네.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현대가의 최모 사장님께서 네. 직접 매매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 노현정 씨 아나운서 노현정 씨의 거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잡혀가 난 상관없이 자기가 잡혀요. 근데 일단 뭐 그런 것도 보게 되면 우리가 굳이 이제 국경을 다룰 필요가 없다. 좋은 종목이 있으면 사야 되는 거고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수익률은 따라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 주식에 대한 뭐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들은 가질 필요가 없고요. 냉정하게 판단해서 좋은 기업이 있으면 굳이 이게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매수에 좀 관심을 갖자. 그러면 급질문 하나 해도 돼. 우리가 또 누구를 출연하면 잘난 체를 하셨잖아요, 지금요. 네? 당황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 2009년 얘기할 필요 없고 딱 오늘 시점 갑자기 급질문인데요. 진짜 급질문인데 2016년 오늘 1월 28일인가? 28일 날 새벽에 하나는 7시에 실적 발표했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하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 조금 지나서 실적 발표한 게 있어요. 페이스북이랑 오늘 네이버가 실적 발표했거든요. 네. 두 개 다 하여튼 결국 SNS나 이런 쪽이고 인터넷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뭘 사야 돼요? 당연히 페이스북인데요. 페이스북은 원래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강의 내용 중에. 사실은 페이스북도 내용이 있었는데 페이스북은 시간 때문에 제가 뺐고요. 2009년도에도 역시나 뭐 SNS의 발달 때문에 오신 분이 과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고 물어봤을 때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을 그때 당시만 해도 페이스북 사용자가 전 세계 1억 명 정도를 보였던 시절이었는데요. 당연히 페이스북으로 말씀드렸죠. 근데 페이스북을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한 큰 수익 거뒀죠. 근데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발표한 페이스북 실적을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랄 정도 실적이었죠. 사실 분기 순이익을 보게 되면 15억 6천만 불, 그러니까 원화로 치면 한 2조 원 정도의 수익을 보인 거고요. 전년 동기 대비하면요 124% 정도의 성장을 보인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여기에 매출을 보게 되면요 52% 정도가 늘어났고요. 전체 매출을 보게 되면 원화로 치면 7조 5천억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장 마감한 이후에 거래가 가능한데 12%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네이버 실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쨌거나 만약에 SNS에 좀 관심 갖겠다 싶으시면 당연히 페이스북을 사셔야 되는 거죠. 아까 보여드린 애플과 삼성전자를 비교하듯이 비교하시면 뭐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몇 주 전에 다른 방송에 나와서 페이스북을 말씀을 드릴 때 어떤 분이 그러셨죠. 페이스북이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이 훨씬 더 잘 나가는 거 아니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 역시 페이스북 회사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페이스북이 워낙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또 이 그 마크 주커버그의 특징이 뭐냐면 향후에 이 페이스북이 질 거에 대한 그러니까 해가 지듯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많이 마련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성공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어쨌거나 이 페이스북이 오늘 장에 나스닥 장에 어떤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분이 편지 쓰셨잖아요. 네.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주커버가 편지 쓴 거 알아요? 뭐라고? 존경한다고. 누구한테? 청년 펀드 만드셨잖아 대통령께서. 그래갖고 참 그 좋은 일 하셨다고 편지 써갖고 웬만한 신문 일면에 놨는데 누구는 신문에 편지 썼는데 일면에 나와. 편지 썼을 뿐인데 정말 대박이야. 근데 그 네이버는 아까 모르신다 그랬는데요. 네이버도 실적 발표했죠. 그러니까 연간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영업 매출은 거의 똔똔 맞췄어요. 컨센서스를 맞췄는데 영업이익은 한 10% 정도 부족했어요. 컨센서스 대비입니다. 컨센서스 대비. 나쁜 게 아니라. 네, 이게 나왔는데 조금 말씀드리면 페이스북은 당연히 예상치 컨센서스 대비 높은 데다가 컨센서스랑 상관없이 모든 증권사에서 제일 높았던 상단 있죠. 그것도 한참 또 넘었어요. 한참 또 넘었어요. 그리고 액티브 유저라고 그러잖아요. 액티브 유저가 오늘 얼마까지 나왔냐면요. 액티브 유저 수가 1억 얼마니까? 무슨 1억이야 갑자기. 1억 안 됐어? 액티브 유저가 어떻게 1억밖에 안 되겠어 이 사람. 15억? 네? 액티브 유저가 왜 한 3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 정말 어이가 없네. 액티브 유저가 먼슬리 액티브 유저가 15억 9천만 명. 먼슬리. 모바일이 그중에 14.4억 명. 90% 이상이 모바일 유저고요. 이번에 이 특징이 모바일 광고 있죠. 모바일 광고. 모바일 광고가 이번에 전체 광고 매출에서 80%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네이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네이버가 2013년에 이건 저 믿으셔도 돼요. 2013년에 한 16% 정도 됐어요. 근데 작년에 계속 30% 쭉 올라왔거든요. 3분기에 40%였어요.
근데 오늘 발표한 게 45%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보면 모바일 광고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룸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 뭐 그 페이스북 대비하면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 딱 뉴스를 보면서 역시 나스가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좀 나스가 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이버는 저는 네이버랑 딱 보면 네이버는 또 약간 실망스러운 게 그런 거는 뉴스도 거리도 아닌데 뭐 기자들이 잘못할 수도 있죠. 1,100원인가 1,200원 이번에 배당한다 그랬거든요. 네. 페이스북은 배당 없는 거 아시죠? 예, 없습니다. 페이스북은 배당 안 해도 그렇게 올라가는데 나라면 네이버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배당할 때가 아니죠. 시가 배당률이 얼마냐면요. 0.2%인가 그래요. 네. 그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1,200원인가 나누기 62만 하면 그 정도 나오잖아요. 네. 0.2% 나오는데요. 똑같이 보면 애플 있죠, 애플. 애플의 시가 배당률이 2.1%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삼성전자 오늘 3조 원 했잖아요, 자사주. 네네. 삼성전자도 지금 2배 이상 해야 돼요. 맞습니다. 주식 매수도 2배 이상 해야 되고요. 2배. 물론 뭐 투자할 게 많죠. 근데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외국인 형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죠. 외국인 형들이 있다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는 상대가 안 될 정도인데 뭐 당연히 그 페이스북 사는 거고 딱 보면 삼성이나 이거 애플을 보면 다 좋다 했으면 다 어렵다 이거 어려워요. 그런 거에 주주를 누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명확한 판이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이해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도 특히 그 누구야 지금 이재용 부회장 이런 사람들도 잘 알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아시겠죠. 네이버 같은 사람은 아예 배당 안 하는 만 못하죠, 저런 거. 저거 하면 콧방귀죠, 콧방귀. 아예 안 하든지. 하지 말고 그냥 딴 데 쓰든가. 아예 안 하든지. 아예 안 하는데 지금 한쪽에서는 시가 배당 2% 한다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괜히 시가 배당, 어쨌든 삼성전자가 뭐 배당 자사주 매입한다고 해서 내려가니까 시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쉽게 반등은 못할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하는 구간은 계속 때리니까. 하여튼 아까 페이스북 관련주 말씀하셨는데 페이스북 관련주가 뭐 있겠어요. 왓츠앱이랑 인스타그램도 자기네 회사고요. 이번에 이제 최고로 얘기하는 거가 인공지능이고 VR이잖아요. 오큘러스가 얘 거잖아요. 얘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저커버그에 대한 뭐 영화 예전에 그 보신 분들은 욕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 로잉하는 애들 아까 의견 뺏었다 그래갖고 뭐 그 법적 문제도 있었는데 그걸 떠나서 어찌된 건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죠. 냉정하게 봐서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이 나온 김에 중국 시장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요거 좀 봐주세요. 중국 아까 말씀하신 게 좀 뭐 갑자기 기억난 아니, 건데요. 더 얘기해 주세요. 예. 중국 말씀드리기 전에 그 얼마 전에 완다 시네마가 상당히 많이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완다 시네마 하면서 도대체 완다 시네마는 살 수가 없는데 뭘 사면 되겠냐? 완다가 투자한 회사가 근데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기업 있죠. 미국 내에서 보면 사실 영화 체인점 쪽은 한 2위 정도 하고 있는 3D 전문 영화 체인점인데요. AMC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좀 보게 되면 살짝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무슨 얘기냐면 완다를 살 수가 없으니까 완다가 투자한 회사에 좀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게 페이스북을 이미 못 샀으니까 관련 기업이 뭐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대부분 보게 되면 돈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특히 이제 뭐 완다 같은 경우는 많이 사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 영화 체인점을 뭐 한 1위는 아니고 2위 정도 하는 것들을.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사실 실제 제가 이제 팟빵에서 녹음할 때도 실시간으로 물어보신 질문이 뭐냐면 미국 다 좋다. 근데 미국보다 중국 시장이 왜 이렇게 망가지는 거에 대한 명확한 얘기. 그러니까 거시적인 경제 얘기 빼고 명확하게 내가 알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냐 해서 제가 간단하게 준비한 자료인데 이거는 어쨌거나 수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억 명의 개인 투자가 전체 수급의 80%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또 현재 9억 명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아주 그 스크래핑이라고 그러죠. 빈번한 매매를 단기 투자가 성행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국제금융센터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하시지만 기는 제 말씀을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IPO 등을 통한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최근 10년간 IPO가 급증하고 있는데 15년에는 작년 하반기에는 IPO를 강제적으로 중단시켰죠. 강제적으로. 근데도 불구하고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 기업의 유상증자 규모는 2008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IPO를 대폭 상회하는. 그러니까 IPO 새로운 기업도 들어오고 있고 또 기존 기업의 증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10년간 연평균 IPO 규모가요.
1227억 위안으로 발표됐고요. 네. 상장 기업 수가 2005년에서 2005년 1069개에서요. 2015년 5,914개, 거의 6,000개가 나오면서 5.5배의 증가세를 보이는데 네. 동기간 동안 한국은요. 702개에서 770개 정도 늘어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2015년에 하반기부터 상장이 거의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와 12월에 집중됨에 따라 전 세계 IPO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가 넘어가는. 근데 네. 미국은 7.2%를 해서 압도하고 있는 거죠. 2위가 미국인데 어쨌거나 중요한 얘기 뭐냐면요. IPO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있다. 이게 물량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강제적으로 IPO를 중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IPO가 15.5%로 전 세계 1등이라는 거. 네. 참고로 중국 기업의 상장은 중국 내뿐만 아니고요. 미국, 호주, 아시아 등에서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한국 상장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미국 상장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08년 15년 중에 상장 기업의 누적 증자는요. 2.6조 위안.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IPO 말고 기존 기업들이 또 증자를 하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증자를 하는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누적 증자가 2.6조 원으로 IPO 0.7조 위안의 4배 수준. 그러니까 네. IPO도 많이 하는데 증자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전체 증시 자금 조달에서 증자의 비중이 2006년 31.2%에서 2015년에는 네. 87%까지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한 0.7조 위안에 달했다.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상해 종합지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가총액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경향. 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주가가 떨어지면 시가총액이 줄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않다는 얘기죠. 주가가 떨어져도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계속적인 기업이 IPO하고 있고 증자를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해 종합지수가 단기 고점인 2015년 5월 이후에 부터 시작해서 지난해 말까지요. 23% 하락했지만 네.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3% 좀 넘어가는 하락에 그쳤다는 거. 근데 이거 내용을 좀 복잡하시면 제가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장하는 기업들, IPO하는 기업들이 보시게 되면 보통 1000개 미만, 보통 700개 정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상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000개에 가까운 정도로 많은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 이거 네. 다 물량을 누군가 소화해야 되겠죠. 그렇죠. 소화를 못하게 되면 이게 다 매물 압박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해 종합 주가 지수의 흐름이 파란색인데요. 보시는 네. 것처럼 주가가 쭉 떨어지는데 시가총액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예, 떨어지지 않고 있죠. 동그라미 부분을 보시게 되면요. 이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IPO가 되고 또 기존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증자를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절대 줄어들지 않겠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그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 주면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시가총액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근데 이걸 누가 다 사야겠습니까? 예, 개인들이 다 사야겠죠. 근데 어느 정도 살 수 있겠지만 이걸 다 커버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급 불균형이 가져오는 증시 침체가 상당히 좀 심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 이제 비유통 주식을 대해서 막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비유통 주식은요. 최대 매각 가능 물량은 현 시가총액 대비해서 약 40%입니다. 40%인데 네네. 10년 동안 IPO 증자 규모의 4배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IPO와 증자 규모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통 전환을 기다리고 있는 비유통주의 규모가 네. 4배 수준이죠. 엄청나게 많은 규모들가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 3, 4년 내에 매물 압박이 해소가 거의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예. 불가능.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IPO 증자 규모 때문에 시가총액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주가가 떨어져도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거보다 비유통주의 규모는 4배가 더 많은 겁니다. 네. 그래서 2006년 이후에 전환주의 누적 매각 규모는 약 3.6조 원으로 IPO 증자의 85%에 달해서 주가 상승을 제약하는 내재적인 원인으로 전망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유통주의 비중이 2006년 38.5%에서 2015년 91%까지 상승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동안 뭐 했다는 얘기죠? 매각을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주가를, 주식을 판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낼 사람이 없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밀리게끔 돼 있는 거죠. 이거 좀 수급에서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특히 상해 증시가 급등한 2014년 말부터 네. 지난 상반기까지 월 평균 매각 규모는요, 1.7억 주로 이전 8년간 월 평균 5.4억 주에 비해서 3.1배에 달해서 주가 급락을 초래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시가 급등할 때마다 이런 주식을 계속 전환해서 매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네. 증시가 올라가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그동안 전환주 매각이 지속됨에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친 증시 침체로 전체에서 매각된 비중은
15%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도 물량 압박이 장기간 지속될 전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주로 전환된 주식의 시가총액 비중이 53%에서 실제 매각 부분을 제외하면 향후 최대 잠재 매각 규모는요 거의 19조 유안으로 시가총액의 44.9%, 45%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꼭 국유기업이 갖고 있어야 될 아주 최소한의 물량을 빼더라도 전체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약 30%는 아직도 물량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급적으로 꼬여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큰 손들 있지 않습니까? 큰 손들. 큰 손들이 주식을 사줘야 되는데, 현재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65%에 달하고요. 현재 금융상품 비중은 15%밖에 불과 이제 매수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거부들이 전통적으로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경향들을 또 중국 시장의 특징이라고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지난해 중반과 금년 초에 급락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위안화 환율 불안도 가세해서 외국은행 주식자도 당기내 크게 증가하지 않고요. 오히려 빠져나가는 그런 경향을 보였다. 그래서 QFIR에서 적격 투자자 허용 한도가 확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주식이 늘어나고 있지 않고 대로 팔고 있는, 간단하게 차트를 좀 보실 건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격 투자자 한도를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빨간 선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주식을 많이 사줘라, 중국의 주식을 많이 사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데 얘기하면 현재 외국 주식 보유수는 계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오래 팔고 있는 것들. 예, 오래 팔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IPO와 증자로 인해서 굉장히 물량 압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가 비유통 주식이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전환해서 팔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그나마 기댈 수 있는 3%밖에 안 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부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수급적으로 상당히 상해 증시가 올라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좀 풀어봤습니다, 제가. 오늘 그 흥미로운 거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보통 때 중국 얘기 안 하셨는데 하도 이제 궁금도 하시니까. 근데 그냥 거시적인 얘기로 하자고는 내용이 많은데, 그렇죠. 이런 수급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저도 좀 깜짝 놀란 게, 우리가 이런 많은 물량들을 사실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어쨌거나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지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그 숟가락 얹으면, 저는 중국 관련주들이 중국의 기업들, 중국 경제가 뭐 6% 떨어지고 5% 떨어지는 간에 여하튼 우리나라도 훨씬 성장이 빠른 나라잖아요. 그럼 중국의 매력이 있는 거죠. 다만 아까 오늘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는데요. 중국은 수급에 꼬여 있는 거지, 그러면. 어찌됐건. 맞아요. 그게 뭐 투기적인 들어갈 거, 어떤 외국인이 빠지고 있는데 늘상 있는 일인데, 문제는 그럼 중국이 정말 문제 있으면 전 이거거든요. 미국에 상자 있는 중국 주식이 깨져야 되잖아요. 많이 깨져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전문가한테 듣고 나서 저는 중국 주식 중에 미국 주식 중에서 중국 관련주는 저는 알리바바도 좋아하지만 저는 에듀거든요. 에듀. 좋죠. 에듀도 떨어졌지만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완전 다시 제가 전문은 아니지만 에듀 저거 신고가 또 가는 그림이거든요, 저거요. 그런 것들은 수급이 문제될 게 없잖아요. 미국에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상장이 안 돼 있고 듀얼로 상장돼 있으면 저거 떨어질 거거든요. 미국은 상장 있는 데다가 회사 자체가 멀쩡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SAT하고 중국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2명씩 나 허용한다는 건데, 물론 둘은 무조건 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한 명씩이라도 조금이나 더 나면 10집에 하나씩이라도 더 나더라도 좋고, 저는 그래서 에듀 이런 거는 특히 이제 그런 해외 교육 비즈니스 이런 걸 이해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뭐 모르면 안 되지만 특히 이거 메가스타디 그런 거나 교육주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교도 좋죠. 대교 저도 뭐 대교 뭐 그런 거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특히 교육 쪽에 관심 있는 분들 세계에서 교육 관련자 10개 갖다 넣어보세요. 100개. 제가 아는 한 에듀가 다 갑입니다. 갑. 미국에 있는 거 일본에 다 필요 없거든요. 에듀가 갑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골라내면 전 주식하는데 죄송합니다만 골치 아플 일이 없다. 욕 먹느냐고 마지막 한마디 했네. 그래서 좀 시각을 넓히 보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여기까지 하겠고, 내일은 또 출장 간다며? 내일 출장 가서 김종희 의원이랑 저랑 둘이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